자, 요 앞에서 우리는 F는 ma라는 걸 했었다. 그치? 그래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가속도니까 이 속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가 있다는 것은 속도의 변화고, 속도의 변화는 결국 누구의 변화가 되냐면 그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힘은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하면 얘는 속도를 가지면서 움직이겠지. 움직이는 물체에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더 느려지거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그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화가 되면서 뭐가 나타나? 가속도, 속도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F가 0일 때, 즉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뭐야, 중력의 힘이라든가 주위에 많은 힘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요 F가 0이란 얘기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가 0이라면, 자, 물체는 그 운동 상태, 자, 어떻게 돼?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체는 운동 상태를 어떻게 한다? 유지하려고 한다. 알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경우냐면 힘이 0일 때, R자 힘이 0일 때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 유지하려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관성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관성. 그래서 바로 관성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성과 관련된 것이 바로 뉴턴의 제1법칙, 바로 관성의 법칙이야.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때 물체가 정지 상태면 이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 정지 관성. 그래서 아까 그 실험에서 자 위에다가 자, 이렇게 내가 동전을 올려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자를 이쪽으로 툭 쳤어. 그래서 여기 있는 동전은 이제 이렇게 나가겠지? 그럼 얘는 일로 가면서 얘는 어떻게 돼?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자유낙하. 왜? 자 위에 있는 이 물체는 그 자리를 유지하려는 뭘 가지고 있어? 정지 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받치고 있는 자를 딱 떼어내버리면 이 정지 관성 때문에 얘는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대로 자유낙하면서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을 정지 관성이라고 그래. 그러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 운동하는 물체는 자,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면 속도가 변하는 거야. 그럼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운동하는 거야? 등속 직선 운동. 그래서 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 얘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바로 뭐다? 움직이려고 하는, 운동하려고 하는 운동 관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등속도로 움직이는 이 등속 직선 운동을 유지하려는 운동 관성. 자, 이 두 가지 관성이 있다는 거야, 이거. 자, 정리해. 그래서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이 그대로 있다.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앞에 무언가 나타나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그럼 버스의 속도가 멈췄기 때문에 이 버스는 힘을 받았거든.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그럼 버스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될까? 계속 앞으로 버스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려고 하는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버스가 멈췄기 때문에 자, 그 관성이 깨지지. 하지만 나는 관성을 유지하려니까 어떻게 앞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버스를 멈춰서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그치, 기울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 안전벨트 안 하면 어떻게 돼? 충돌했을 때 앞으로 튕겨져 나간단 말이야. 바로 운동 관성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런 관성이라는 것이 있고, 자, 이 관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중요한 개념이다, 이거. 왜 관성을 얘기하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막 뉴턴의 막 그 특수 상대성 이론 배울 거야. 특수 상대성 원리.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그 주인공이 이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이제 우주 공간을 가잖아. 그치? 그래서 가다 보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거기서 이제 1년 정도 생활했는데, 다시 어찌어찌해서 지구로 와보니까 자기 딸이 자기로 훨씬 더 많은 할머니로 늙었단 말이야. 그치? 이게 바로 특수 상대성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찰자 시점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겨요. 시간의 변화라든가 길이의 변화가 생겨요. 그건데, 자, 그때 기본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관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자, 등속도 운동할 때를 기본으로 이제 해서 이제 얘기할 거야. 어쨌든, 자, 바로 이거고, 그러면 F는 MA니까 힘을 가하게 되면 관성이 깨지잖아. 그치? 그럼 이 관성이, 그 F라는 거 결국 뭐야? 물체의 관성을 깨는 힘이란 말이에요. 자, 물체의 관성을 깨는 힘이야. 그러면 관성을 깨기 위해서 힘을 가했을 때 만약 그 관성이 크면 어떻게 돼? 더 많은 힘을 가해줘야 됩니다. 맞니? 그래서 그 운동 상태의 변화를 동일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 동일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 관성을 깨는 힘을 가할 거야. 그러면 관성이 깨는 힘, 깨는 힘이 클수록 자, 그 물체가 가지는 물체의 관성은 어떻게 된다? 크다는 거죠. 그 요 F가 크다는 것은 결국은 동일한 운동 변화를 일으킬 때는 뭐가 커야 돼요? 질량이 크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이 관성, 이 물체가 가진 관성을 깨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을 가해줘야 관성이 깨진다. 그래서 이 관성의 크기는 자, 무엇에 비례하냐면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치? 그래서 관성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한다? 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관성이고요. 이것이 뉴턴의 제1법칙이에요. 아니, 운동량이라든가 충격량을 하는데 왜 우리가 관성 얘기하냐 이 얘기야. 자, 생각해봐. 자, 2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자, 5m/s의 속도로 달리고 있어. 자,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하니까 이 아이는 관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운동 관성. 그래서 자, 뛰어오고 있는데 넘어질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잡아. 알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10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미식축구 선수가 자, 5m/s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답니다. 등속도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것 같아서 내가 잡아. 알겠지? 그러면 자, 내가 잡는다는 얘기는 이 운동 관성을 멈추게 한다는 얘기야. 맞니? 그래서 얘가 정지하고 잡아서 얘 이렇게 정지했을 때 자, 등속도로 움직이다가 정지했다는 얘기는 그 운동 관성이 깨지는 겁니다. 또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20kg의 어린아이와 100kg의 성인 두 사람을 봤을 때는 관성의 크기가 얘가 더 커요. 질량이 클수록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를 멈추기 위해서는 자, 어린아이는 그냥 작은 힘만 가지고 멈추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100kg의 덩치가 오고 있어. 그러면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 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결국 우리 얘를 AG라고 했을 때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관성의 크기는 결국은 누가 큰 거야? 질량이 큰 B가 더 큽니다. 맞니? 그쵸? 그래서 관성의 크기는 B가 더 커요. 그래서 이 B를 관성을 멈추게 자, 이 운동 상태를 변해시켜서 얘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힘이 가해져야 될 거야. 그치?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요렇게 되는데 그래서 관성의 크기가 바로 이제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이 관성의 크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 측정할 수가 있을까? 결국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지만 자, 또 하나는 뭐냐?
5m/s로 달리고 있는데, 야, 얘가 10m/s로 달려오고 있네? 속도를 두 배로 더 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야, 이거 잡으려고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운동 관성을 없애기 위해서, 자,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질량이 클수록 더 큰 힘이 필요하고요. 알죠? 자, 같은 질량에서는 어떻게 돼요? 속도가 더 클수록, 그치? 속도가 더 빠를수록 이 운동 관성을 어떻게 깨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힘이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가 움직일 때 바로 질량과 이 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관성을 깨기 위해서 가해지는 힘이 이 질량과 속도의 영향을 받네. 그래서 질량, 속도를 관성을 띄면서 움직이는 물체, 알지? 그래서 R자임이 0일 때 등속 직선하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그 운동의 크기. 그걸 우리는 운동의 효과. 뭐라고 한다? 그것을 운동량. 이제, 운동량.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거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의 효과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성의 힘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관성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 자,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는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효과가 더 크죠. 잡으려면 얘 멈추기가 더 큰 힘이 필요하니까. 같은 질량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속도가 더 커버리면요. 더 커지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의 효과는 질량과 비례하고 속도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된다. 그래서 운동량을 우리가 P로 놓거든. P. 자, 질량은 스몰 m, V 이렇게 풀 수 있죠. 그래서 운동량은 mv, 질량 곱하기 속도. 알지?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속도 단위가 메타파스커야. 자, 요겁니다. 자, 2kg의 물체가 있는데 4m가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이 물체의 운동량은 mv야. 계산 간단해. 2kg 곱하기 4m 속도 얼마인데? 8kg 속도라는 것보다 운동량이 자, 이게 운동량이야. 별거 없어. 자, 운동량 별거 없어요. 자, 다시. 자, 5kg 물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치? 그럼 얘는 운동량 얼마입니까? 0이야. MV니까. V가 0이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5kg의 물체가 2m/s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또 얘는 운동량이 얼마예요? 그렇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5, 2, 10. 5, 2. 원래 5위도, 사우선평 5위도 있잖아, 5위도에. 그래서 이제 사우선평 이제 거기 나오잖아. 사장평 열차. 5위도행 열차. 5위 10이야. 10kg, 메타파스컬. 자, 이것이 바로 운동량입니다.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나한테 어떤 운동의 효과가 없어. 왜?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없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얘한테 받은 운동의 효과는 없다는 얘기야. 근데 야, 이렇게 속도를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얘랑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운동의 효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이런 거야. 그래서 자, 운동의 효과를 느끼고 싶으면 이렇게 돼요. 잡아. 아니, 두 손을 잡아. 두 손을 잡아. 잘 잡아. 자, 위에 손바닥에 받은 충격 크기가 있지. 이게 운동의 효과야. 자, 잡아. 자, 아프겠지? 그럼 같은 질량인데 속도가 크면 어떻게 돼요? 아프거든. 그럼 얘가 가진 운동의 효과가 커. 근데 운동의 효과가 크잖아. 바로 이제 이거지.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지우려고요, 이제.
자, 2kg의 물체가 있는데 정지 상태야. 정지니까 V가 0이 될 거야. 자, 이쪽으로 10N의 힘을 가했어. 알지? 자, 이쪽으로 10N의 힘을 가했어. 자, 그랬더니 2kg의 물체가 자, 이쪽으로 10m/s의 속도로 움직이더라는 거야. 그리고 10N의 힘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알지? 자,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물체에 내가 힘을 가했어. 그러면 힘을 가하는 건 내 손이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는 거야. 맞니? 그치? 그래서 힘을 가해서 이 물체가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자, 붙어 있는 순간에 힘을 받을 거야. 근데, 자, 이렇게다가 딱 놨어. 떨어지면 이 물체는 나의 힘을 받니, 안 받니? 안 받아요. 알겠지? 근데,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 힘을 가했어. 자, 힘을 가하는데 10N 힘으로 가할 거야. 근데 어떻게 돼? 계속 가할 겁니다. 10N으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계속 10N으로 계속 힘이 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표현을 쓰냐면 F는 ma이기 때문에 요 2kg 물체에 나는 지금 10N이라 힘을 계속 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니? F는 ma니까 5m/s 제곱이 됩니다. 맞니? 그치? 자, 얘가 갖는 가속도 얼마예요? 그래서 5m/s 제곱이에요. 잘 들어. 얘는 5m/s 제곱은 1초마다 속도가 어떻게 돼? 5m/씩 증가해. 그치?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10N 힘을 쭉 가했더니 자, 속도가 10m/s가 됐어. 그럼 이때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그렇지. 2초의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야. 아까 2초 동안 지금 10N 힘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거야. 2초 동안 10N 힘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거야. 알지? 자, 얘 운동량 계산합시다. 자, 여기 가 지점이고요. 나 지점이에요. 자, 가에서 자, 운동량 P는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그치? 자, 나 지점에서 운동량은 얼마야?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이렇게 곱하면 mv잖아. 곱하면 어떻게 돼? 20kg m/s가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을 봤더니 야, 이거 뭐야 이거? 운동량이 증가했지? 그래서 운동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뭘 받았다? 힘을 받았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운동량이 증가하는 것은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힘을 계속 받는 거야. 힘을 받았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kg 물체가 이쪽으로 자, 10m/s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엔 이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가했답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정지했대요. 알지? 정지했대요. 그러면 요 가에서의 운동량은 얼마가 되지? mv니까 20kg m/s가 돼요. 그치? 자, 나 지점에서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 정지니까 속도가 0이잖아요. mv 0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걸 통해서 보면
와, 이거 뭐야? 지금 운동량이 20에서 0으로 운동량이 줄어들었네. 그치? 자, 운동량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 요 물체는 지금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치? 근데 힘은 어느 쪽으로 가 있어? 왼쪽으로 가 있단 말이야. 아, 물체의 물체는 운동의 무슨 방향으로? 그렇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야. 알겠니? 항상 이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운동량이 증가하면 같은 물체에서 그러니까 뭐야?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빨라지는 거잖아. 그 움직이는 쪽으로 힘을 가한 거야. 알지? 자, 운동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속도가 줄어든 거야. 그럼 속도가 왜 줄어들어요?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겼으니까. 그러니까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나타났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든 거야. 그래서 운동량이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것이 바로 요 얘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네요. 자,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는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아, 봐봐. 내가 여기에 힘을 가하지 않았어. 그럼 얘는 계속 정지 상태 아니야. 운동량은 계속 0으로 유지가 될 거란 말이지.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힘을 가하지 않았어. 그럼 얘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 10m/s로 계속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겠지. 그치? 운동량은, 그럼 어떻게 돼? 이 20으로 똑같이 유지되겠네? 그럼 변화량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알지?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다면, 알짜 힘이 뭐다? 0이구나. 그치? 자, 그럼 이 물체에 알짜 힘이 작용한다면,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0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0보다 크면 뭐가 돼?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거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0보다 작으면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운동량이야. 됐니? 일단 여기까지 정리 좀 하시고. 자, 됐니? 자, 이제 지울 거야. 운동량 보전이라는 것이 있다. 알지? 운동량 보전. 자, 운동량 보전은 어떤 거냐면은 운동을 하고 있는 두 물체가 자, 충돌합니다. 알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전과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같다라는 거.
알지? 충돌 전과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같다. 그러니까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 거야. 자, 합은 같다라는 거지. 단 전제 조건은 저항 없고요. 마찰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자, 저항과 마찰이 있으면은 저항과 마찰에서 손실되는 게 생겨버려. 맞지? 그래서 손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물체가 충돌할 때는 전과 후에 두 물체 운동량의 합은 같다가 될 거예요. 자, 2kg 물체 B가 있는데요. 정지 상태래요. 자, 4kg에 A가 있는데요. 자, 4m/, 아니다. 얼마랄까? 6이니까. 자, 12m/s의 속력으로 속도를 이쪽으로 움직인대요. 자, 충돌한 다음에 A하고 B가 붙어서 움직인대요. 알겠지? 이때 나는 V를 모르겠어. 야, 이거 V 얼마일까? 자, 이런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충돌 전과 후잖아. 그럼 이제 저항과 마찰이 없다면 충돌 전에 A와 B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A와 B가 가지는 운동량의 합, 다시 말해서 충돌 전에 각 물체의 mv, 질량 곱하기 속도의 합은 충돌 후 각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도의 합과 같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운동량, A의 운동량은 얼마니? mv잖아. 그러니까 질량 4kg, 속도 12m/s. 자, B는 질량 2kg, 속도 0이니까 저거 합하면, 그렇죠? 48이 나오겠죠. 킬로그램 메타/s라는 운동량이 나와요. 자, 근데 충돌 후에는 지금 A하고 B가 붙어서 같이 움직여.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 4kg 곱하기 V. 자, B의 운동량의 변화량 2kg 곱하기 V. 왜? 속도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얘는 6kg 곱하기 V. 그치? 같이 움직이니까 합쳐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6kg 곱하기 V입니다. 자, V는 얼마가 돼요? 응? 그렇죠. 8m/s가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8m/s의 속도를 갖는 거야. 그래서 충돌 전에 두 물체는, 충돌 전과 후에 두 물체가 가지는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에도 두 물체가 갖는 운동량의 합과 같다는 거야. 알지? 이것이 바로 뭐다? 운동량 보존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만 한번 보자 말이야. A. 그래서 A 있잖아. 자, 이거지. 우리가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을 A하고 B를 한번 구분해 보자는 거야. 자, A는 충돌 전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48kg 메타/s가 되겠죠? 그치? 이게 충돌 전 A의 운동량이니까. 자, B는 충돌 전 운동량이 얼마예요? 0이 되겠지? 자,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4V지. V가 얼마니? 8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8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 32kg 메타/s가 되고요. 자, B의 운동량은 여기에다가 8 집어넣어주면, 그렇지, 16kg 메타/s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 48, 충돌 후에 전체 운동량도 48. 근데 이제 A만 보면 A가 이렇게 가잖아. 자, 운동량의 변화량 어떻게 돼요? 32에서 48에서 32로 줄어들었지. 얼마 줄어들었어? 그렇지. 16kg 메타/s만큼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야. 맞니? 그러면 B의 운동량은 어떻게 돼? 그렇지. 16kg 메타/s로 운동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거는 충돌 전과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같으려면 어떻게 돼? 전체 양이 같으려면 줄어든 양과 늘어난 양이 어떻게 되니? 같아야 되겠지. 줄어든 운동량의 변화량과 늘어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야 전체 변화량이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충돌하면서 줄어드는 운동량과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돌 전후에 늘어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운동량 보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량 보존이에요. 자, 정리해. 자, 줄어드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늘어나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됐지? 자. 자, 10kg의 나무 막대가 있대요. 정지 상태입니다. 자, 0.5kg의 화살이 날아와요. 알겠죠? 날아와요. 그래서 날아왔는데, 자, 얘가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대요. 자, 그래서 화살이 박힌 후에, 자, 이렇게 박혔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박혔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얘가 이쪽으로, 자, 1m/s의 속도로 움직이더라는 거야. 자, 요 V 얼마입니까? 그럼 화살이 박혔다는 얘기는 충돌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전에 운동량의 합과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고요. 자, 또는 화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무막대 운동량의 변화량과 크기는 같을 거 아니야. 맞니? 어떻게든 뭐 똑같이 하면 돼요. 뭐 상관없어. 그러면 그냥 이제 전체 운동량 얘는 어떻게 돼? 0.5V가 되고요. 얘는 0입니다. 왜? 정지니까 속도가 0이잖아요. 맞니? 자, 충돌 후의 운동량은 여기가 10kg이고 여기가 자, 어떻게 돼? 0.5kg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10.5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럼 V는 요 같겠죠? 그 V는 얼마예요? 5분의 105가 돼요. 맞니? 자, 계산해봐. 어떻게 돼? 21 m/s. 그치? 그러니까 21 m/s로 딱 화살이 부딪히니까 1 m/s만큼 움직이는 거야. 나무막대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렇게 계산하든가 아니면 그냥 요 나무막대 운동량의 변화량, 요 나무막대 운동량의 변화를 계산해봐. 정지잖아. 그러면 10kg에다가 자, 어떻게 돼요? V가 1이잖아요. 그럼 얘는 10kg m/s가 어떻게 돼요? 증가했습니다. 맞니? 그러면 이게 증가한 운동량이 요거니까 감소한 운동량도 어떻게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화살은 이렇게 되겠지. 0.5 곱하기 자,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맞니? 자, 이것이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겠지. 그렇잖아. 그 양변에 2 곱해봐. 그러면 1 빼기 V는 마이너스 20. 그 V는 어떻게 돼요? 21 끝. 나오잖아요. 이렇게도 풀리고 저렇게도 풀리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따 문제 풀면 알겠지? 우리가 속도다. 속도는 뭘 갖는다? 방향. 알겠지?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면은 이쪽은 마이너스로 표시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우리 거기 그 몇 페이지냐? 107페이지 보면은 이제 충격량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알지? 충격량. 아, 이건 또 뭐냐? 갑자기 또 충격량이라는 게 또 나오네. 뭐 새로운 게 또 튀어나와. 지금 우리가 요거 하는 걸 있잖아. 싹 다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기 그 역학적 에너지 좀 정리 좀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힘에 대한 거 했지, 뉴턴의 운동 법칙 했지, 운동량, 충격량을 배우고 역학적 에너지를 딱 배우게 되잖아. 그러면은 그 우리 중3 때부터 나온 이제 거기부터 이제 물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 자,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일단 전체적으로 한 바퀴 한번 싹 훑어놓고 이제 우리가 중학교 거를 배우게 되면 중학교 거는 되게 쉬워질 겁니다. 네, 장담해. 장담하면 안 되는데. 그래, 장담해봐야지. 아니, 되겠지 뭐. 안 될 리가 없지. 자, 뭐냐면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V의 속도로 움직여.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그랬잖아. 어린애가 20kg 아이가 V라는 속도를 가지면서 움직이고 올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렇게 잡으려고 딱 붙잡아.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때문에 내가 붙잡는 나는 어떻게 되니? 잡는 순간 충돌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충돌할 때 나는 얘 아이로부터 어떻게 돼요? 뭔가를 받을 겁니다. 느낌을. 알죠? 그게 바로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그래서 충격량은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충격의 정도. 알지? 그래서 충격량은, 자, 우리가 충격량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자, I라고 표현할까? I. 그래서 물체가 충돌할 때, 자, 그때 받는 충격의 정도를, 자, 충격량이라고 한다. 알겠지? 충돌할 때 받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당연히 자, 20kg의 아이가 5m/s로 움직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손으로 잡아요. 그러면 충돌하잖아요. 그때 받는 충격의 정도가 있을 거예요. 알겠지? 자, 그다음에 이번에 얘가 5m가 아니라 뭐 10m/s로 거의 뭐 이건 우사인 볼트 수준이네. 100m를 10초 안에 돌파한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러면 10m/s로 와. 내가 잡을 거야. 그럼 나랑 부딪히겠지. 그때 내가 받는 충격의 정도 차이가 나겠지. 그치? 그래서 속도의 변화가 클수록 충돌할 때 받는 충격의 정도는 크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충격량은 무엇에 비례하냐? 바로 그 물체가 가지는 속도의 변화량에 비례합니다. 속도의 변화가 클수록 받을 때 충돌하는 효과가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20kg이 아니라 100kg의 고구가 5m/s로 달려와. 그럼 어떻게 돼? 같은 속도로 하더라도 질량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 운동량이 많잖아. 운동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충돌할 때 받는 효과도 어떻게 돼?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질량에도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과 속도의 변화니까 이걸 합하면은 결국은 충격량은 뭐다? M 델타 V. 맞니? 속도의 변화니까 델타 V로 놓으면 결국 뭐다?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충격량 I는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표시할 거야. 충격량 I는 자, 운동량의 변화로 표시할 거다. 알겠지? 자, 잘 봐. 자, 얘가 델타 P고요. 운동량이 mv인데 변화량은 같은 물체일 때, 이제 같은 물체일 때, 그러면 m은 똑같고요.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 될 겁니다. 맞니?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요 t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말이야. 그럼 요 t는 뭐냐?
자, 부딪힐 거냐. 그랬을 때 그 부딪히는 충돌하는 시간이야. 그 충돌 시간을 분모 분자에 다 곱해. 자, 어떻게 될까요? m t분의 델타 v 곱하기 t가 됩니다. 맞니? 자, t분의 델타 v가 뭔데? 시간분의 속도 변화. 뭐야 이거? 시간분의 속도 변화. 시간당 속도의 변화. 가속도잖아. 그럼 이게 이제 가속도야, 가속도. 그럼 어떻게 돼요? m, a, t가 되죠. 뭡니까 이거?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요. 그래서 얘가 바로 ft가 된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충격량 I는 자 어떻게 돼? 힘 곱하기 시간이 되고 맞니? 그치? 힘 곱하기 시간이 되고 자 이것에 의해서 운동량의 변화량 자 어떻게 돼? m 델타 v 요것만 암기하면 된다. 계산은 저걸로만 하면 될까? 자 요것만 기억해.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 같은 거고 그래서 m 델타 v 그래서 요때 F는 충돌할 때 받는 힘이야. 그래서 얘를 충격력이라고 그래. 충격력. 알지? 자 빨리 써. 지울게. 지우려고. 잘 써봐. 그래서 역학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F는 MA, 운동량, 충격량,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이걸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 역학 문제는. 이거. 문제, 우리가 중학교 내신할 때, 이제 중3 내신할 때 나오는 그러한 것들도 그러면 이제 다 문제 풀 수,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걸 아니면 이걸로 풀면 돼. 이걸 아니면 이걸로 풀면 돼. 그래서 다 이게 다 커버가 다 될 거야. 그래서 이걸 잘 좀 알아두면 굉장히 좋아.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 그리고 요 F는 충돌할 때 받는 힘. 알지? 충돌할 때 받는 힘, 충돌 시간이야. 그래서 충돌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돼? 운동량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알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자, 수평면에 2kg의 물체가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자, 정지 상태인데 F에 힘을 가했답니다. 그래서 2kg의 물체가 자, 10m/s가 됐대요. 근데 요렇게 움직일 때 시간이 몇 초 걸렸냐면은 2초라는 시간이 걸렸답니다. 맞지?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자, F는 MA라는 걸 이용해서 그치? 자, 어떻게 돼요? 2kg 곱하기 가속도죠? 그럼 정지니까 2초 동안 속도가 얼마 변했어요? 10m/s가 변했잖아요. 맞니? 그러니까 계산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 10 뉴턴의 힘이 가해진 거야. 맞니? 그치?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 한번 찾아보자. 자, 질량은 2kg이고 나중 속도 10m/s. 그치? 변화량은 뒤에 것 빼기 앞에 거니까 처음 속도 정지니까 0이에요. 그러면은 20kg m/s가 됩니다. 그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했잖아.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20kg m/s가 되는데 자, 이때 힘을 가했을 때 걸린 시간. 자, 힘이 가해진 시간이 몇 초야? 2초 동안 계속 F에 힘을 가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F에 힘을 가한 다음에 그때 걸린 시간이 2초기 때문에 가해준 힘 F는 얼마가 돼? 10N이라는 힘이 나옵니다. 맞니? 아니 F는 MA로 계산되는데 이걸로도 계산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도 계산은 다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어떤 식으로든 다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알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계산을 할 거야. 그러니까 F는 MA로 계산해도 되고, 자,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해도 돼. 그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아, 내가 이걸로 계산하는 것이 헷갈렸어. 그러면 빨리 이걸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력에서 물체가 막 움직인대요.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돼? 역학적 에너지 이용해서 봐도 계산이 돼요.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 F는 MA,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역학적 에너지, 이 세 가지만 알고 있다면, 솔직히, 여기 고1까지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 모든 문제들 다 풀 수가 있어. 알지? 그리고 지금 이거 하는 거 너희가 1년 뒤 이제 이맘때 이제 고등학생 되잖아. 그치? 이거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의 통합과 이게 이제 1학기 시험범위거든? 근데 통합과학이 뭐야? 너희 그 수능이잖아, 수능. 수능식 과목이야, 이거 수능 과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미리 너희가 수능 때 풀 문제들, 수능 때 이런 문제 풀 거야. 그러니까 수능 때 거를 미리 이제 하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건 다 수능이야.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 결국 뭐냐? 너희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자 하는 것이잖아. 그치? 그치? 가고 싶은 대학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목적은 대학 가는 거거든. 그 대학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돼? 두 가지 전형이 있단 말이야. 수시. 이제 9월 달에 이제 수시 원서 쓴단 말이야. 6개 대학을.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수능을 보고 12월 달에 이제 정시. 이때는 3개 대학을 쓴단 말이야. 정시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는 총 9개 대학을 쓸 수가 있다. 물론 더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수시에 빠지는 입시 전형이 있어. 회사, 공사, 육사, 삼사 이런 것들 이런 데는 수시와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수시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이제 최대 이제 한 우리 9군데를 대학을 내가 지원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9번의 그 기회에서 한 번만 딱 성공해도 대학 가는 거지. 그치?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그 나랑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잘하거나 조금 못하거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아이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좀 치열하게 되고 수시 같은 경우에 이제 뭐야 학생부 이제 내신 교과를 우리가 내신이라고 그래. 자 비교과는 내신 외에 나머지 학내 활동 이런 것들 그다음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을 봐서 체조도 맞춰야 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대학 입시할 때는 두 가지 다 준비해야 돼. 지금은 이제 고3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정시보다는 수시에 많이 포커스 맞춘다. 왜냐면 수시를 70% 뽑고 정시를 30% 뽑아. 수시하고 정시. 근데 너희 때는 이게 50, 50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포기할 수는 없고요. 얘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요렇다 보니까 대부분 수시, 정시 많이 포기하고 수시 쪽으로. 그래서 고3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대학을 가야만 해. 왜냐면 정시는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수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 근데 너희 때는 이제 반이기 때문에 수시도 준비해야 되고 정시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좀 할 게 많은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야 이거 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당장 올해 과학 이제 물리 파트 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1년 뒤에 통합과학 내신할 때도 필요한 거고 3년 뒤에 수능 볼 때도 필요한 거고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잘 좀 봐도 그래서 I는 FT 델타 P M 델타 V 알지? 요거 꼭 외워둬라.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 때 굉장히 이걸로 다 문제 풀 거야. 자 이제 그래프가 주어질 겁니다. 자,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힘이에요.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TF예요.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했지. 자, 첫 번째는 X축하고 Y축을 확인하고, 여기가 T고 힘이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적과 기울기가 뭔지를 보라고 그랬지. 그럼 이 경우에는 기울기가 아니라 면적을 봐야겠죠? 왜요? 면적이 뭐가 된다? FT가 되니까 얘가 I가 되고요. 그리고 얘가 뭐가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가 좋을 때, 자, 얘를 살짝 바꿀게. 10초의 시간 동안 자, 여기서 5초의 시간 동안 20N의 힘이 가해졌대. 근데 정지 상태에 있는 2kg의 물체가 있어. 알지? 그러면 5초 때, 자, 이 물체의 V는 얼마냐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제 요걸로 이제 풀면은 이렇게 되겠지. 면적이 충격량이고 이것이 운동량의 변화량 아니야. 그럼 이 면적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100이잖아요. 뉴턴 세크가 돼요. 그럼 이것이 바로 충격량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I가 되고 얘가 델타 P란 말이에요. 그럼 델타 P가 100이란 얘기지. 그러면 P를 계산해봐. 정지니까 얘는 0입니다. 그치? 자, P는 2 곱하기 V예요. 그럼 결국은 이 V가 뭐가 돼야 돼요? 100이 돼야 된다는 거야. 맞니? 그럼 V는 50 메타/세크야. 그치?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요 상태에서, 자, 이걸 이렇게 가면 되지. F가 20N이야. 그럼 F는 MA거든. 안 그래? 그럼 20N의 힘은 질량이 2kg이니까 가속도 얼마예요? 10m/s 제곱입니다. 맞니? 그러면 5초라는 시간이 걸렸잖아. 1초당 속도가 10씩 증가해. 그 5초면은 속도가 얼마야? 5초 때 속도는 50m/s 돼야겠지. 끝.